안녕하세요. 호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영상을 좀 못 올렸죠. 좀 일이 바빠서 연말이 되면은 이 통신 쪽을 일하는 사람들은 좀 바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야기할 것은 뭐 5G도 아니고 뭐 다른 뭐 블로그도 아니고 갑자기 네, 특수 상대성 이론, 뭐 일반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제 아들이 학교에서 중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중력은 두 물체가 서로 당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중력이 이제 그 이야기가 있었죠. 그 이론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이론이 이제는 깨지고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중력이란 것이. 그래서 어, 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다가 이런 것을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뭐 물리학도도 아니고 어, 이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뭐 완벽하게 제가 이해를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중력은 또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력 뭐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뉴턴 그리고 아인슈타인. 뉴턴은 만류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1687년도에 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만들어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두 물체의 매스가 있는 두 물체가 있으면 서로 당긴다.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매스가 있죠. 그리고 사과도 매스가 있죠. 서로 당기기 때문에 그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 거죠. 네. 뭐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만류인력의 법칙이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정말 오랫동안 정말 정설로, 네, 팩트로 이어지고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그냥 계속 써왔죠. 그렇지만 점점 사람들이 우주를 바라보고 그리고 뭐 빛을 공부하고 전파를 공부하고 자기장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력은 그래비티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 형님께서 1915년에 상대성 이론을 이제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그래비티라는 개념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이게 무엇인가 아주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그 특수, 특수 상대성 이론이 먼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중에 나오게 되고요. 뭐 특수니까 일반이니까 일반적인 것이 먼저 나오고 특수한 것이 다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두 번째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요. 특수 상대성 이론이 먼저 어, 나오게 되고 아인슈타인 형님께서 만들어내시고 그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특수한 상황이겠죠, 뭔가? 상대성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네. 이 말 그대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뭔가 상대성이 있다, 뭔가 변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그리고 일반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떠한 것이 특수한 상황이냐? 속도가 항상 일정할 때, 속도가 변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움직여도 속도는 항상 변하죠. 어떤 물체가 움직이거나 떨어지거나 속도는 항상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속도의 가속이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상대적인 어떠한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렇죠? 상대성 이론이 더 쉽겠죠. 그러니까 만들어내기가. 왜냐하면 항상 속도가 일정할 때를 생각하는 것이니까 아주 아주 특수한 상태에서 이 어떠한 상대적인 것을 만들어내기가 더 쉬웠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속도가 항상 일정한 것,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속도가 항상 일정한 것이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바로 빛의 속도. 빛의 속도는 항상 등속 운동을 합니다. 뭐 가속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신기하죠? 이 빛이란 것이 정말 신비한 그런 것입니다. 네, 다 뭐 이제는 모두 다 알겠지만 빛이란 것은 우선 아까 그 만류인력의 법칙에서 두 물체에 매스가 있다고 그랬죠? 이 빛 말고는 모든 물체에는 매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빛은
매스가 없습니다. 아주 신기하죠. 네. 거의 대부분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매스가 있습니다. 모든 물체에는. 아주 작은 매스라도. 그렇죠? 그렇지만 이 빛은 매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항상 일정하고 변하지가 않고, 그리고 어떤 매질이 없어도 빛은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소리, 진공 상태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우주에 나가서 소리 지르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빛은 진공 상태에서도 전달이 되죠. 네, 그래서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아주 신기한, 네, 그런 특수한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아인슈타인은 이 빛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 이 특수 상대성을 우선은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것이 특수한가? 왜 어떠한 것이 상대적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선은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가장 큰 질문, 바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제 아인슈타인 형님께서 하는데, 과연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인 것인가? 아니면 절대적인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제 그 빛의 속도와 움직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포일러, 제가 바로 정답을 얘기해 드린다면은 시간과 공간은 변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정말 신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2층에 있고 제 아들과 뭐 딸, 제 와이프나 다 밑에 있으면은 우리는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죠. 같은 시간이 가고, 그렇죠? 시계를 봤을 때 똑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죠.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서는 시간과 공간은 다르다. 물론 이제 이건 특수상대성이니까 빛처럼 똑같은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 네, 그랬을 경우에만 이제 쓸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 특수한 상황일 때 시간과 공간은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시간은 변한다는 것을 시간과 공간은 변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아주 간단하게 왜 시간이 이제 공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아주 간단하게 시간은 왜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 우선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은 보시면은 관찰자가 2명이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관찰자, 이 기차가 지나가고 있는 기차를 보고 이 기차 안에서 화살을 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관찰자, 그리고 화살을 쏘고 있는 사람 관찰자, 또 한 명의 관찰자가 있죠. 그리고 이 기차는 100km/h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기차가 탄 것이 아니라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쏘면은 100km/h라고 생각했을 때, 자, 관찰자는 이 화살을 봤을 때 200km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게 보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은 기차는 100km로 가고 있고 그 안에서 화살을 쏘면 또 100km로 날아가니까 그 속도가 200km로 더 빨라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100km로 보이고요. 그렇죠? 속도가 변하죠. 그렇지만 이 빛이라는 상태에서는 빛은 정말 신기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안에서 빛을 쏘거나 관찰자가 바깥에서 빛을 쏜 것을 보거나 똑같은 속도로 날아갑니다. 즉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은 내가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빛을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똑같은 속도로 가니까. 그렇죠? 제가 300km로 가더라도 누군가 이 빛을 추월할 수도 없고, 이 속도는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이 빛의 속도는 똑같이 보입니다.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처럼, 타고 있는 사람에게도. 빛의 속도가 아주 이상한 거죠. 네. 자, 우선은 이렇다라고 우선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해서 이제는 시간이 왜 변할 수 있는지를 아인슈타인 형님께서 사고 실험, 머리로 이것을 실험을 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비행기 우주선을 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철수
예, 철수라는 친구가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날아가고 있죠. 자, 그랬을 때 빛을 여기서 발사합니다. 위에서 뿅 위로 발사했다가 직선으로 내려오겠죠. 당연히 이 안에서 빛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 빛이 출발했을 때와 도착의 그 시간을 잽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 거리, 디스턴스, 길이, 그렇죠? 길이, 그리고 지나간 시간을 이용하면은 속도를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아주 속도 계산할 때 이렇게 말하죠. 킬로미터 per hour. 그렇죠? 길이를 시간으로 나누면은 속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길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납니다. 자, 근데 빛은 아주 특수한 케이스라고 그랬죠. 빛은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A의 속도를 보면은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C. 그러면 D 나누기 시간은 항상 요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주 쉽죠. 네, 빛의 속도는 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1초 흘렀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바깥에 있는 사람. 이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선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 안에서는 똑같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위로 쐈다가 내리는 이 빛이 위로 갔다가 거울에 맞아서 떨어지는 도착하는 이 시간을 재고 있겠죠. 이 친구에게는 그럼 몇 초가 걸렸을까요? 이 빛이 위아래로 떨어졌을 때 1초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안에 있는 친구에게는 A나 B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우주선에서 빛을 위로 쏘면은 거울 맞고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자, 바깥에 있는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 우주선이 거울로 돼 있다라 유리로 돼 있어서 이 빛이 보입니다. 자, 우주선이 날아가고 있는데 빛을 이 친구가 위로 쐈는데 바로 떨어지게 보이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바깥에 있는 친구에게는 우주선이 날아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운동을 하고 있죠. 속도가 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앞으로 날아가고 있죠. 자, 그럼 이 빛은 위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에게는 바깥에 있는 친구에게는 이렇게 운동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자, 뭔가 다르죠? 여기서는 위아래로만 갔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운동을 하죠. 이 빛이. 자, 거리가 어떤 게 길까요? 얘가 길까요? 얘가 길까요? 간단하죠? 얘가 더 길죠?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거리가 더 길어졌습니다. 자, 거리가 더 길어졌다는 말은 무엇인가? 속도를 보시면은, 자, 빛의 속도 똑같죠? 자, 거리가 길어졌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만들어내려면은 시간에도 뭔가 더 더해져야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는 거리가 D였는데 여기서는 D 플러스 A가 됐습니다. 좀 더 거리가 길어졌죠. 자, 같은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더 큰 것으로 나눠야겠죠. 이 앞에가 위가 분자가 더 커졌으니까 분모도 더 커져야죠. 예를 들어서 얘가 뭐 D가 2였고 시간은 1초였다. 그렇죠? 이제 이게 4가 됐다. 2분의 1이었는데 4 나누기 뭘 해야지 똑같아지나요? 2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4분의 2랑 2분의 1이랑. 그렇죠? 시간이 길어졌죠. 2초가 걸렸다. 자, 이 상황에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시간이 다르게 갑니다. 시간은 절대적인가요? 보는 관찰자 입장에서 시간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은 상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이 친구에게는 시간은 절대적입니다. 항상 똑같이 흐릅니다. 이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도 시간은 절대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깥에 있는 사람, 관찰자가 다른 상황에 있을 때 시간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빛이 똑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 어떤 똑같은 움직임, 가속도가 없이 등속도로 운동할 때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우선 만들어내서 우선은 이 시간, 그리고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할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가속도 운동에서도 이 시간이 변한다는 이야기가, 그리고 공간이 변한다는 이 내용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오늘 너무 길어져서 특수상대성 이론, 가장 중요한 거, 시간은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 상대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관찰자가 다른 상황에 있을 때 상대적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이렇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제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